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챗 GPT, 오픈 AI사에서 만든 챗 GPT로 인해서 바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뭐 개발자가 대체된다느니 뭐 이러면서 뭐 로코드, 노코드 이런 패러다임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노코드, 로우코드 시대가 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년 안에 노코드, 로우코드 시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슈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새 이제 이 챗 GPT가 이슈가 되면서 마치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 시장이 커진 것처럼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 개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핵심부터 말씀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앞으로는 허접한 개발자들, 그러니까 실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단순 노동, 소위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좀 비하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 노동,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봉 높지 않고 생각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노가다 작업하는 뭐 그런 수준의 작업들이 많이 편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개발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거고, 그에 대안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이 도구에 익숙해지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로우코드, 노코드도 결국엔 생산성이 필요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해지는 쪽으로 그 단순 작업을 바꾸시면은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로코드, 노코드로 대체될 수 없는, 또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코딩을 했을 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영역 쪽은 확실히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로바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지향을 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9년 전에 팀로바 처음 시작할 때도 앞으로 이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구 절벽이 오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책이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막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제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게 팀로바가 엄청 잘 되진 않았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결과 너무 좋지만, 뭐 기업으로서 우리는 뭐 이미지가 워낙에 똥망이 돼가지고 근데 뭐 한국인들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이거 기계인 팀장님이랑 막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팀로바 만들 때 회의할 때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고, 뭐 그 시대에 맞춰서 결국에는 그 최상위권에 있는 개발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체되기 힘든 정도로 종합적으로 교육을 잘한 개발자라면 확실히 장기적으로 비전이 좋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하고, 우리 어설프게 개발자 그냥 뭐 양산해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혼자 그렇게 잘하면은 저 혼자 잘난 거지만, 그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양산을 해놓으면 그 친구들은 정말 여러 명이 IT 업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설프게 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 이유가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달할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알 수밖에 없었냐면, 그 팀노바 하기 전에 이제 그 병특에서 마지막 있던 회사에서 기계현 팀장님 예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국내 정보처리학회 총기학술 대회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니까 예전부터 아무튼 그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이거 굉장히 생산성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 어떤 디테일까지 못 가거든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한 요 정도가 평균적으로 개발자들이 그냥 하는 선이라면, 한 요 정도 선에서는 이 챗 GPT 같은 기술들이 대체를 많이 시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단순하거든. 대부분 게시판 만드는 알고리즘 거의 뻔하고, 마이스퀘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뭐 그런 뭐 쿼리문 되게 뻔한 것들은 되게 뻔하거든. 근데 이제 DBA가 하나하나 튜닝하는 그런 영역 중에서 좀 되게 어려운 영역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 기반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과연 누군가 쉽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중한 영역은 이런 영역이야. 그 위쪽에 있는 이 챗 GPT한테 어떤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저런 인공지능 학습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라는 데이터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같은 것들이 왜 더 발전을 했냐면 게임은 목표가 되게 분명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저 친구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따낸다. 이런 규칙이 심플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바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둑 같은 경우는 룰이 제가 바둑을 잘 모르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돌을 뭐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하는 룰이 있겠죠. 그 슈팅 게임은 게임이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기가 딱 좋아요. 특히나 딥러닝으로 학습시키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워낙에 이게 규칙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다. 아니면 내가 적을 최대한 많이 단기간에 많이 죽인다. 이런 식의 점수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딥러닝으로 학습시키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룰이 심플할수록. 그래서 그런 목표가 되게 명확한 이런 게 또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쉬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알파고에서 그렇게 이펙트가 컸던 건데 실생활은 그 목표가 되게 모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버튼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버튼을 만들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새 많이 쓰는 코드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챗 GPT에서 그 코드를 추천해 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추상적인 거예요. 좀 아름다운 버튼을 만들어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 특화된 버튼을 만들어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모여서 그 데이터 사전에서 뽑아낸 걸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코드 또는 많이 쓰이는 테크닉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에 맞춰진,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보안회사인데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는 보안회사인 거예요. 그런 노하우는 흉내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밑에 있는 개발자들, 그러니까 하위 개발자들, 저연봉 개발자들이 하는 작업들은 쉽게 대체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상위 클래스의 개발자들은 구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국비 막 6개월, 4개월 교육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종류의 교육은 좀 애매해졌죠. 이미 현 시점도 많이 애매해졌잖아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설픈 개발자 이제 잘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노바에서는 지금 이미 제가 결과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팀노바에서도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육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왜냐면 지금 점점 기술이 자동화가 되고 있거든. 자동화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초밥들이랑 그냥 이제 양산형으로 기계에서 빠르게 만들어내는 초밥들이랑 가치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그냥 뻔한 맛? 이런 특별하지 않은 그런 뻔한 건 요새 피자 같은 것도 자동화돼서 직접 반죽하고 구워가지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런 자동화된 기술로 갈 수 없는 영역까지 있는 사람들은 엄청 큰 돈을 벌 확률이 높죠. 근데 그렇게까지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다들 그냥 뭐 3개월, 4개월 교육받아서 인공지능 개발자 한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최근에 인공지능 개발자분이 오셨어요. 팀노바에. 근데 국비지원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기본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봉도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공개는 못하지만 연봉은 뭐 3년차 개발자 분이셨는데 연봉은 많이 높지 않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면서 이제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발전을 하고자 오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 반영하는 수요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막 3년 전, 4년 전에는 그래도 개발자가 나름대로 호황기고 그러니까 엄청 까불까불거리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 댓글로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진심으로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설픈 사람들 대체될 텐데 나라 정책도 개발자 그까이 거 그냥 3, 4개월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안 좋아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국비지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히 네가 우리를 까?
라는 식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도 이제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개발자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줄 건데, 사람들이 흔하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 8천을 찍는 거예요. 그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실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고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지, 다수가 그냥 빡빡 우긴다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나치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 다 때려 죽여가지고 그 유대인들 독일에서 그렇게 막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실험하고 결국에 나중에 역풍 불었잖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지. 캄보디아 자체 내에 있는 지식인들 보고 다 농사 지으라고, 그거 안 지으면 다 때려 죽이고 지식인들은 우리한테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경제가 개똥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그 생전에 이건희 회장도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도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맞아,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수의 천재들, 예를 들면 알파고 만든 사람, 챗 GPT, 오픈 AI 주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전 주식은 잘 못하지만 그쪽에서 이건 주식은 사고 파는 어떤 뭐 타이밍이 아니고 그냥 응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말에 좀 저도 공감을 하긴 했는데, 내가 전문가 아니니까 일단은 좀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낫거든. 잘 모르면. 나는 원래 내가 잘 모르는 쪽에 잘 안 나대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하는데, 그 개발 I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이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그런 패러다임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파고가, 사실 알파고라는 기술이나 인공지능 오래 지켜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알파고가 대단한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그 기반 연구가 기존에도 되어 있었고, 그 기술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풀리는 건 일반인들이 동요하게끔 만든 이세돌 구단이라고 했나요? 그분을 이기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관심이 어텐션을 했다는 거지. 관심이 딱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바뀌어서 일반인들의 돈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챗 GPT도 그렇게 돈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막 어마어마하다, 막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인데, 현재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뭐 구글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빅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냐의 싸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딩 쪽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GitHub을 인수했기 때문에 GitHub에 나온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킬 확률이 높거든요. 데이터 사전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 사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전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어 모를 때 이렇게 사전 보고 이렇게 참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는 대략적인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딥러닝 하면서 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사전도.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는 이게 표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도 내가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접근해서 뭔가를 하죠.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저런 사람은 거른다 이러잖아. 그래 AI도 저런 사람이 뭐 연쇄살인범이 많더라 라고 하려면 그 연쇄살인범의 몽타주를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AI는 학습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인수할 때 이걸 그렸던 거죠. 그래서 챗 GPT에 있는 뭐 코드 같은 거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 GitHub을 참조를 많이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구글은 그런 데이터가 없냐? 아니죠. 구글은 구글링하는 봇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해가요. 그 웹사이트 좀 운영하고 로그를 매번 찍어보세요. 홈페이지 방문자 로그 보면 구글 AI 봇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양한 사이트를 다 긁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갖고 학습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구글도 비슷한 모델을 만들겠죠. 그래서 뭐 구글이 망한다? 근데 본인 인생이 망하는 거를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노바에서도 이런 거에 항상 대응을 하기 위해 항상 그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죠. 주로 응용 2단계는 트렌드 수업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챗 GPT로 대체되지 않는 개발자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기준을 왜 본인 기준으로 보려고 하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어떤 뭐 자기 힘들고 그런 거는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뭐 이렇게 말하면 소시오패스로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소시오패스라면 오히려 타인이 손해보는 거는 더 무감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학생들이 절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항상 발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 감안해야 되는 게, 나도 학생들 정말 맨날 좋은 선생님 되고 싶은데, 착한 선생님 되고 싶은데, 얘기를 해줘야 이 친구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래야 이 친구가 잘 살지. 나랑 있어봤자 길어야 2년인데 2년 동안 나한테 배운 걸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항상 좋은 연봉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뭐 옛날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초봉보다 낮았었는데 요즘은 워낙 높게 많이 가니까 그래도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이렇게 오래 제가 해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처먹었는데 내가 욕 먹을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미개하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진짜 코페르니쿠스 같이 지구공전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신을 모독한다고. 그 신이랑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중세 유럽의 그 미개한 사람들은 확실히 좀 약간의 혐오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또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물론 저를 욕하는 거지만 어리석은 투자자는 시장의 추세를 이기려고 해요.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많이 손해를 봤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근데 초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어떤 투자 같은 걸 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뭐 사실 이건 직업이 아니니까 그냥 뭐 적당히 했는데, 에이 좋아지겠지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그때 그냥 좀 팔고 좀 저점이 왔을 때 사실 다시 샀었으면 훨씬 손해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게으르고 싶으면 계속 게으르세요. 근데 계속 게으르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3, 4개월 하면 개발자 되는 그런 곳에 한번 많이 해보세요. 저 같으면은 팀노바 오란 소리는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라도 진짜 큰맘 먹고 제대로 1, 2년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영상에는 독학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새 그 질문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팀노바 결과가 좋으니까 되게 다시 호감이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뭐 감사하기도 한데 좀 현실적인 또 따끔한 조언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